미술과 디자인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게 벌써 이게 교사잖아요. 학생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하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교사들은 뭐뭐에 헌신하다거든요. 이게 뭐뭐에 당연히 이건 전치사죠. 동기부여적인이란 뜻이에요. 동기부여가 되는, 즉 동기부여적 발견이나 학습. 먼저 그 전에 놀라움을 자극하는. 그리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는. 따지고 보면 요거죠, 요거. 요거를 자극해야 돼요. 그럴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미술에 대해서입니다. 오 하면서 좋은 놀라움을 자극하는. 먼저 동기부여적으로 자극을 줘야죠. 그럼 이런 교수법은 흥미진진하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게 화자가 그러니까 예술이 거부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을 자극할. 근데 이러한 접근은 흥미진진하다. 누구한테? 교사한테입니다, 이거. 즉, practitioner 이렇게 나왔죠. 실천가. 이 교사잖아요, 교사. 실천가가 allow it to be 고려하게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가 매력적이고 뭐가 개인으로 하여금 드라이브 투 뭐뭐 하도록 이끌다 알잖아요. A가 B 하도록 강요하다 요구하다 이끌다 이렇게 하는지를 고려를 자꾸 하게 만들죠. 이거를 고려하게 만든다고요. 실천가. 그래서 흥미롭다고요. 이런 접근 방법.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다시 놀라움을 자극해요. 누구의 놀라움? 학생의 놀라움을 자극해요.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러한 교수법은 이런 가르치는 방식은 선생들이 자꾸 고민을 하게 만드니까 결국은 수업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 선생들한테 참 흥미진진하다고요. 왜 흥미진진하다? 자극해야 돼 학생들을. 근데 이 교수법 자체는 자꾸 고민하게 하니까 참 흥미진진하죠. 선생들이 뭐가 더 좋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니까 이 교수 방법 자체가.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고민한다. 그거예요. 결국은 뭐 별말은 아닙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고려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흥미진진하다. 이 얘기입니다. 핵심어를 빨갛게 표시할게요. 이제부터. 이거는 중요한 거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라서가 아니라 핵심어라서 빨갛게 하는 겁니다. 빈칸도 하는 겸 It is what about learning. 이 what이 여기로 넘어간 거죠. 학습에 있어서 무엇인가. 그것은 학습에 있어서 무엇인가. 이 what이 앞으로 간 거예요. It is what about learning. 뭐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을 그 배움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이 문법이 좀 어려운데 이때 강조 구문으로 봐야 돼요. 원래 이렇게였다고요. 이렇게. 이때 강조 구문 만든 거 말죠. 원래 이렇게 하고 강조하고 싶은 걸 앞으로 보내는 거죠. 학습에 있어서 무엇이 만든다?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로. 근데 여기 있던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때 it is that 구문을 바꾸고 요 사이에 넣은 거죠.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 이 사이에 넣는 게 강조 구문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절의 맨 앞으로 와야죠. 왜? 접속사니까. 이건 대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 거죠. 요거 색깔 그대로 둘 테니까 이거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아까처럼 형용사절로 하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구조가 분석이 안 되고 모르겠으면 강조 구문이에요. 그렇게 분석이 안 될 때 쓰는 거예요. it is that은. 그것을 그러니까 교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그 미술을 너무 재밌어. 거부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What about learning? 학습에 있어서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디자인이 또 설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게 이번 미술 수업의 핵심 포인트지? 뭐가 재밌지? 파악이 됐어?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엔 설계하죠. 수업을. 1교시 앞에 수업 시장엔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이렇게. 당연히 핵심은 아이들이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그에 맞춰서 설계한다. 이건 수업 과정, 수업 설계 과정인 거잖아요. 고려해보고 뭐가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지 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수업을 설계한다.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어떤 교육? conform to, 부합하다거든요. 지시적이에요.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거요. 지시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패러다임에 엄격하게 부합하는 그런 티칭이 아니다. 이게 시간 내에 숙제해 이거 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에 엄격하게 부합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존 거랑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게 아니야. 이렇지 않은 수업을 디자인해야 돼. 그건 뭐냐 하면 교실을 제공하는 거죠. 이 교실이라는 게 이 실링이라는 게 천장인데 천장이 한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계 없는 교실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창의적인 마음이 operating하고 창의적인 마음들이 finding out 무언가를 알아내고 있을 때에는 뭔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알아내고 있을 때에는 한계 없는 게 당연히 이거 한계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활기찬 그리고 역동적인 변할 수 있는 이래야 되고요. 순간의 주제에 의해서 흥미나 순간의 그 주제에 의해서 장려되면서죠. 어떤 흥미나 순간의 주제냐면 아이들의 상상력에 스며드는 그런 순간의 주제나 상상력이요. 이건 뭐 하나마나 뻔한 얘기고 근데 구조적으로 어렵죠. 이 지문이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게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난이도 높은 지문이었습니다. 자연법이죠. 자연법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원칙이라는 건 인간이 법을 만들게 된 자연적 원리, 이론, 근본 이런 거를 살펴보는 원칙이죠. 그런 것 따른 도덕이라는 게 단순히 인간의 관습 아니면 사회적 합의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한 거다. 근본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포함한 자연적 원칙, 근본적인 자연 원칙에 기반한 거다. 라는 게 그 전체 요약이고 주제입니다. 그 당연히 자연법이 그럼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건 일컫는 거죠. 일련의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원칙이죠. 어떤 원칙이냐 하면은 inherent, 내재된 이 단어들은 되게 좋아요. 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 적용 가능한 모든 인간에게 적용 가능한 그리고 내재된 그런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법 이런 건 이게 근본적인 거야. 뭐에?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죠. 핵심어. 인간 본성에 근거되어져 있어. 근데 이 자연법이라는 것부터 볼까? 자연법이라는 건 그 자연계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 가능한 그런 거지. 자연계에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생명, 죽음, 생과사 이런 거다 보니까 이런 원칙들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지. 당연히. 요 보어들이 다 중요한 특성들이죠. 이 자연법의 보편적이며 변하지 않는 것이며 이게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연적 원칙, 이 원칙들에 대한 핵심어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지침의 원천이다. 인간 행동의 지침의 원천이 돼버리고 있죠.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본적인 거. 당연히 근본적으로 여겨지는 거. 그 자연계는 이러한 일련의 이성적인 원칙에 따라서 작동한다고 믿고 이러한 원칙들은 인간의 이성에서 그 합리적인 이런 뜻이고요. 이건 이성, 관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성의 근거에서 나온다. 이걸 핵심으로 잡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칙들은 당연히 모든 도덕적, 법적 체계의 토대가 되겠죠. 당연히 문화, 그리고 배경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겠죠. 모든 거의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자연법이라는 건. 당연히 비판이 있겠죠. 이 비판자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대체로 너무 크게 의존한다. 너무 크게 의존한다. 뭐에? 그럼 자연권은 어디서 오는 거야? 신. 뭐 인간의 본능이니까 신. 본질. 그건 입증 불가능한 전제죠. 신성한 신의 목적. 신적인 신성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신성한 목적의 존재. 그런 뭐 신성한 인간의 이성이 존재한다. 뭐 이런 추상적 개념의 존재의 전제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존재를 전제로 해서 증명할 수 없죠. 당연히. 그리고 account for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믿음과 실천, 그러니까 문화, 역사, 기간 이걸 전역에 걸쳐서 보자면 도저히 뭐 설명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도 있겠죠. 어떤 특수한 지역의 특수한 시대의 특수한 문화권에 따르면 그때의 도덕적 믿음이라는 건 우리 현대 사회와는 사뭇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양성이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이런 건 설명을 못한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입증이 안 되고 다양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한다 이렇게요. 이거는 이 짧은 걸로 비판하는 거니까 이 핵심을 두 개로 잡읍시다. 그래서 다시 첫 문제로 돌아가면 자연법 이론에 따르면 이 도덕적 원칙이라는 건 근본적 인간의 본질에 근거하는 거야. 시작하는 서론부였죠. 그래서 자연법은 이런 거고 자연법 이론가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비판도 있다. 이렇게. 이거는 일상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빠르게 흘러갈게요. 습관은 일상적 삶의 일부이기에 이런 거 이빨 닦지 않거나 아침에 커피 한 마시거나 이러면은 unsettled, 불안한 그리고 약간 다소 스트레스 받는 이런 형용사입니다. 이거. 당연히 핵심은 습관을 안 하면 불안함을 느낀다겠죠. feel,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요걸 할게요. 요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불안한 느낌이 어떤데? 이건 당연히 불쾌하죠. 그래서 불쾌하니까 carry on with, 몸으로 이어가다. carry on이 계속해서 수행하다거든요. 우리의 습관으로 계속해서 이어감으로써 이 불쾌감은 피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빠르게 배운 거죠. 피할 방법이 있어요, 이 불쾌감을. 그러니까 안 먹는 거, 비스켓을 안 먹는 건 unusual한 느낌을 주죠. 하지만 몇 개만 먹으면, 즉 습관을 유지만 하면 이 불쾌한 기분을 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것도 요거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과자 얘기니까. 그리고 이 습관은 계속된다. 뭐함에 따라 그것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됨에 따라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 습관을 이행하는 거. 몇 개의 비스켓을 먹으면 해결된다는 걸 안다. 피해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그 습관을 하면 돼. 그 습관을 하는 게 해결책이 돼버려.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when trying 할 때 만들어지면서 생성되면서 분사구문절과 이게 합쳐졌죠. 되게 특이한 구조죠. 분사구문입니다. 크게 봐서. 이렇게 줄일 수도 있죠. 만들어지면서. 짧은데 말이기 좀 어려워요. 습관은 계속된다. 왜냐? 그것이 그 습관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때 되기 때문에라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때문에. 때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고 습관을 하는 게 해결책이 돼버려. 그걸 바꾸려고 할 때 자, 마지막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분사구문이라고 제가 했던 건 콤마 다음에 pp, 콤마 다음에 ing는 사실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꾸미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초반에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콤마 다음에 pp면 부사 이렇게 설명하고 제가 말았었던 건데 사실은 형용사도 됩니다. 콤마 다음에 너무 길어지니까 문제들에 대한 이런 형용사로 이어지는 걸 명사구가 길어진다라고 보는데 형용사까지 뒤에 붙어버리면 명사구가 엄청나게 길어지잖아요. 이럴 때 한 템포 쉬라고 콤마를 끊는 경우가 있어요. 부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형용사구도 이렇게 길어지면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데 요건 분사구문이 맞고요. 요럴 때 만들어지는 이거는 분사구문이 아니라 엄밀히 따면 형용사구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정말 극히 드물기 때문에 콤마 다음에 pp 분사구문이야 그냥 되면서 ing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고등학교 3년 생활 동안 거의 볼 일이 없고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저한테 이 설명을 끝까지 나왔으니까 이 설명 안 하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하는 거지 끝까지 모르고 졸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평생 고생 안 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그걸 따지는 것도 그나마 고등학교 때만 따지니까 탭스토익 토플 이거 안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걸 굳이 설명해야 될 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 잘 보세요.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문제, 꾸민 게 이거예요. 얘가 형용사로 했잖아요. 그럼 얘를 꾸미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게 해결책이 돼. 습관이 곧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때 만들어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돼. 이게 뭐야? 악순환이죠. 이게 바로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요 다 무난하고 쉬운데 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법적으로도 중요하고 내용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이 자체를 핵심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악순환인 거잖아요.
어, 되게 좋은 기교예요. 익혀놓으면은 좋은 겁니다. 이게 올해 EBS 수준이 모의고사가 뭐고 다 이긴다 그랬잖아요. 올림포스 이 고의 웬만한 모의고사보다 구문적으로는 훨씬 좋은 문장 구조입니다. 이건 꼭 알아놓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강조 구문이죠. 강조 구문에서 이거 위치 쓴 거죠, 그냥. 오형식이죠. 또 우리를 스트레스 받는 상태로 만드는 건 바로 그 습관 속의 변화다. 이게 강조 구문이죠. 이게 강조한 거. 실제 행위가 없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부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건 과자 먹는 군것질 하던 걸 안 하던 걸로 바꾸는 거, 습관의 변화가 이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지. 실제 행동, 그 과자 안 먹음, 행동이 없음, 부재,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문제도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면 뭘? 대절이야를. 여기까지가 다 대십니다. 이런 스트레스나 걱정이라는 느낌이 단지 금단현상의 따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거 악화되다요. 수고가 되게 많습니다.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장기적으로. 이건 뭐뭐 한다면이란 조건의 if입니다. 기브인 굴복하다. 우리가 굴복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습관을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냥 악화될 따름이야. 그걸 사용한다는 건 뭐? 습관. 이 감정은 금단현상을 따름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거겠네요. 이거 feeling이겠죠. 요거 습관이래. 요 기분을, 그 기분, 기분 나쁜 거,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습관을 사용하고 습관에 굴복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더 악화될 따름이다. 그때 우리는 깨뜨릴 수 있다. 그 습관 자체를. 나는 생각한다. 모두가 한두 번 그려본 적 있다고. 계수적 용법이죠. 멘탈 맵을. 그거는 개념적 어려움을 거의 주지 않는다. 개념적 어려움을 거의 주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개념적 어려움이 없다. 학생들한테 그려보라고 했죠. 분사구문요. 길, 학교까지 오는 길.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것도 축적에 맞다. B to scale인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대명사라고 했죠. 부정어 치고 대명사가 되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걸 받는 거잖아요. 요걸, 그러니까 단수냐 복수냐가 바뀐다고요. 복수를 받으면 이거 복수 취급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개념 그러면 이해인데 이해적으로 어려운 게 없다 보니까 언더스투드가 돼요. 우리 모두가 우리만의 공간적 실체, 우리의 개념 속에 있는 우리만의 이 개념 속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어내고 특정 지형물들을 볼 수 있죠. 우리 모두에게 사회적 공동체 내에서 우리 모두에게 소통하는 특정 지형물들을 볼 수 있어요. 뭐 힐스테이트? 과천내? 아니면 코오롱? 이런 거. 근데 이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자신인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자신이라고 했지만 핵심은 이거라고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되죠. 왜 이걸 굳이 찾았느냐? 개념적인 거니까. 이게 축적 회사가 만든, 지도 전문 회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 각자의 거를 하다 보니까 소통이 되니까 이해가 되고 개념적으로는 어렵지가 않아. 이런 심상 지도는 이제 강조하죠. 라벨이 붙은, 가리키기 위해서 어디서 돌지 뭐 이런 거. 비공식적이지만 뭐 문화적, 그러니까 소통이 돼 우리, 그러면 문화잖아요. 이렇게 하면 문화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얼추 이 단어에 익숙하잖아요. 뭐 꽹가리 치고 하이탈 만들고 이런 게 문화가 아니라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걸 다 문화라고 하는 거죠. 이거 수능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지, 이해, 인식, 컨셉처, 이런 단어들이 지칭하는 게 공통적으로 뭔지 이제 얼추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지칭하는 게 뭔지, 이런 주제를 굉장히 빨리 파악해요.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도로 지도는 너에게 숫자가 붙어진 주소를 주는 곳에서 자, 다시 이 접속사니까 이렇게 달랑 쓰이게 되면 이러한 곳에서인데 이러한 정신적 아니면 실제 물리적인 장소에서 이러하다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감상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보의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이런 게 설명할 방법 가능성이 높다. 길을 뭐함으로써 참조함으로써 그 넘버가 하나도 안 붙었는데 비저블 한 피처들을 특징들을 참조해 줌으로써 설명해 준다. 이건 뭐 마무리 단계고요. 이런 것들은 이게 요게 중요하죠. 이게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비록 모일지라도 뭐만 반면에 while로 고쳤을 수 있죠. 이게 학력이 높아질수록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봅니다. where 이게 for도 심지어 그 뜻으로도 쓰여요. 어려운 접속사로 쓰였다 그러면 양보입니다. 비록 모일지라도 아니면 역접인 반면에 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갖게 돼 있어요. 여기서 사전적 의미를 그럼 왜 그걸 쓰지 이걸 썼냐? 이런 게 세상 천지에 존재하는 우리 세상에서 그런 곳에서 이어감이라고요. 미국인들에겐 while과 although와 where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사람들은 덜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익숙한 것에. 그것이 뭐 소유물이든 뭐 심지어 사람이건 이거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이건 좀 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적응적 행동은 이걸 적응적 행동이라고 하죠. 유용하다. 왜냐?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삶에서 바로 새로운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복수명사 새로운 것들 나불이 새로운이란 형용사예요.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건 뇌는 반복되는 것들에 적응한다. 뭐 쉽죠 이거는 예상치 못한 거 이게 가장 관심을 끌고 예상하는 건 적응하니까 이거 핵심을 할게요. 이렇게 같은 말이죠 이것도.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이거 내용이 쉽다라는 건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 강조용법 나왔고 벌써 문법적인 게 나왔잖아요. 가정법. 1년이 반복되는 걸 보고 측정하면 뇌의 반응을 아마 감소할 거야. 반복과 함께. 그러면 다시 반응 언제? 오직 무언가 새로운 게 제시될 때라면 이 전부 다 가정법 시제. 과거를 쓴 거잖아요. 문법이 중요합니다. 문법이. 가장 큰 반응은 항상 뭐와 함께와 가장 적게 기대는 거. 이것도 최상급이죠. 그 망치를 집어드는 건 타이니 리스폰스 주는데 the last few words 마지막 거를 먹었다 이렇게 하면 뭐 더 큰 걸 준다. 부정대명 이건 안 중요한 것 같고요. 부정대명사를 중요시 다루는 경우는 없어요. 내신에서 이게 내신에서 다루기엔 좀 난이도가 높은 문법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 밖의 것들이 여기 참 내기 좋은 것들이 난이도 높지 않은 것들이 좀 있죠. 참고하시고 이건 내용적으로는 안 중요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끝나니까요.